지난 10화에서는 셔넌의 도깨비를 통해 변동성을 수익의 원천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리밸런싱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세상에는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폭락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우아하게 걷던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1화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계좌를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손절매와 총자산 2% 위험 제한 룰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손절매를 패배 선언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리의 세계에서 손절매는 도망이 아니라 소방훈련입니다. 불이 났을 때 집착하며 집안에 서 있는 게 용기가 아닌 것처럼 투자에서도 무조건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늘은 왜 손절매가 복리 엔진을 지키는 방화벽인지, 그리고 왜 프로 투자자들은 수익보다 먼저 손실부터 계산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리의 세계에서는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해서 올라갑니다. 자산이 10% 하락하면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은 11.1% 정도입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하다가 치킨 한번 먹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20% 손실이면 회복에 25% 상승이 필요합니다. 30% 손실이면 42.9% 상승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표정이 조금 굳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50% 손실입니다. 반토막이 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50%가 아니라 100% 상승이 필요합니다. 자산이 2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5% 손실까지 가면 상황은 거의 재난영화 수준입니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300% 상승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4배가 되어야 겨우 본전입니다. 결국 손실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복리 엔진 자체를 파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손절매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차를 갓길에 세우는 안전장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손절매가 켈리 공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절매를 단순히 손실 제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 전략의 손익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수익률이 플러스 20%인 전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손절도 마이너스 20%라면 손익비는 1대1입니다. 이 경우 켈리 관점에서는 매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손절선을 좀 더 정교하게 관리해서 마이너스 10%로 줄이면 손익비는 2대1이 됩니다. 갑자기 투자 전략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마치 같은 연봉인데 출퇴근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비슷합니다. 조건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결국 손절매는 돈을 잃는 장치가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더 큰 복리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총자산 2% 위험 제한 룰입니다.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투자에서 실패하더라도 총자산의 2% 이상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 1,0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실패해서 허용되는 최대 손실은 20만 원입니다. 만약 손절폭을 10%로 정했다면 20만 원을 10%로 나눈 200만 원까지만 투자합니다. 반대로 손절폭을 5%로 줄일 수 있다면 4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투자 금액은 달라도 최악의 손실은 똑같이 20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안전모를 쓰고 있는데 길이 넓을수록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매수 금액이 아니라 통제되는 위험의 크기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손익비 2대1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4%라면 손절은 2%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거의 100%를 투자해도 됩니다. 반대로 목표 수익률이 20%라면 손절은 10%가 됩니다. 그러면 투자 비중은 20%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40%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고변동성 투자라면 손절폭도 매우 넓어집니다. 따라서 투자 비중은 10% 이하로 쪼개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큰 수익이 기대될수록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리의 수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더 큰 수익을 노릴수록 오히려 더 적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장은 욕심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계산해서 청구서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11화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절매는 겁쟁이의 행동이 아니라 복리 엔진을 보호하는 방화벽입니다. 둘째, 손절폭을 정교하게 관리할수록 손익비가 좋아지고 더 효율적인 복리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총자산 2% 위험 제한 룰은 어떤 한 번의 실패도 계좌 전체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벨트입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핵심은 얼마나 크게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에 있습니다. 시장에는 좋은 기회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계좌가 살아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손절매와 포지션 사이징은 복리의 적을 무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복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별 투자 위험을 관리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12화에서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분산 투자를 통해 기대 수익은 유지하면서 변동성만 줄이는 금융시장의 유일한 공짜 점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